뭐 90일 동안거 기간이라는 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일간이라는 소리도 있고 또는 49일간 따뜻했다라는 뭐 기록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전해 내려온 기록일 뿐이지 언제 누가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발굴한 유적에 근거해서 그 길이를 추정해서 했고요. 등짐을 지고 대여섯 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걸 좀 크게 만들었는데 이건 조금 더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니까 나무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사찰 쪽에서 좀 작게 하자 그래서 좀 작게 했고 저쪽에 복원할 때는 조금 더 작게 이제 복원이 될 겁니다. 아궁이가 이렇게 클 때는 보조 아궁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 아궁이. 보조 아궁이는 발해 시대 때부터 유적에 나오는데 조돌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보조온돌. 이렇게 이제 그 아궁이가 클 때 구들은 열을 저장을 오래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하는 난로는 불을 떼서 그것을 빨리 이게 태워내는 거고 빨리 뜨거워지는 거고 떼자마자 뜨거워지는 게 그리고 공기를 뜨겁게 하는 건데 우리 구들은 이걸 천천히 타게 하든 천천히 식게 하든 오래 가게 하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오래 가게 하는 거하고 빨리 타게 하는 거하고를 비교해 보면 이 오래 가게 하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래 가게 하는 거는 불이 타면 항상 연기와 같이 타기 때문에 연기는 몸에 아주 해롭거든요. 불이 나면 우리가 불에 타 죽지 않고 연기에 다 질식해서 죽게 되고 연기는 축적이 되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회복을 하는데 연기가 나면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연상가스 중독이 대표적이돼서 그래서 오래 보존하고는 그거 자체가 좋은 기술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타게 할 때 이걸 완전히 거의 밀폐시키면 숯가마나 이런 게 돼가지고 아주 유독 가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불을 떼면 한 번에 결국 떼면 불이라는 놈은 재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열이 있으면 타요. 그 연소의 3요소라고 그러거든요. 산소, 열, 그러니까 발화 온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탈 이 재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타요. 이제 이게 재료고 산소는 항상 있고 발화 온도가 이르면 타는 거죠. 발화 온도는 이 재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를 조절하느냐 하면 오래 타게 하는 건 산소로 조절합니다. 산소로. 그래서 산소를 조절하는데 문제는 이 발화 온도점이 너무 높아버리면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온도라는 놈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제 흘러가는데 여기가 너무 뜨거우면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 높게 오래 가는 게 훨씬 좋다 이 말이죠. 너무 높으면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예요. 그리고 산소를 완전히 막으면 꺼져서 숯대고 집어넣어주면 확 타버리고 확 타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런 가마를 이제 상상하게 된 것은 일단 우리가 전통적인 가마가 있어서 거기는 한꺼번에 딱 쟁여놓고 뗀다. 근데 가마는 한 번에 확 태는 거야 2, 3일 동안에. 그러면 그게 뭐 길어야 뭐 한 일주일이나 보름 가는 거지 더 이상은 안 가요. 근데 이걸 한 달까지 가게 하려면 한꺼번에 뜨거워져서는 안 되고 천천히 뜨거워져서 천천히 쉽게 이제 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옛날 우리 며느리들이 불씨를 보존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화로에다가 재를 이렇게 덮어서 숯을 오래 내놓으면 3, 4일 동안 계속 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거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중국의 제가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있을 때 이런 가마가
시골의 농부들이 쓰는 게 있어요. 지하실 전체에 쌀겨, 그러니까 우리 훈탄할 때 쓰는 건데 그 쌀 껍데기요. 그거를 태우게 되면 그거는 산소가 그 빨리도 안 들어가고 온도도 빨리 안 올라가고 꺼지지도 않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타서 실제 농촌에서는 지하실 전체에 불을 떼서 불을 붙여놓고 그 쌀겨를 꽉 채워놓으면 이게 안 꺼져요. 그리고 공기도 천천히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다 타면서 이제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쌀겨를 태우자 하면 쌀겨를 이 태울 수가 없잖아. 나무를 태우니까 나무는 그렇게 천천히 타는 거에 대해서는 이 그 산소를 공급하는 그 기술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거가 여기 지켜져서 물리적으로 잘 만들어야지. 문제는 불이 타면 산소가 확 들어가. 다 놔둬서 안 들어가게 하면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 과거에는 어떻게 했겠느냐, 사람이 불목하니까 계속 지켰겠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재현하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크게 해서 불을 확 떼면, 이제 굴뚝은 보통 우리는 개자리를 통해서 식은 연기를 빼거든요. 서양은 불이 타면 뜨거운 연기를 위로 그냥 뽑아내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그냥 연기를 뽑아내지만 결국 불길을 뽑아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목 보일러처럼 불을 떼면 연통에 불이 막 나간다고요. 뜨거운 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연기만 뽑아내고 싶어도 위로 뽑으면 뜨거운 게 나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안 나가면 이제 유해가스가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쉽게 해서 식은 연기를 밑으로 이렇게 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굴뚝은 다 낮고, 굴뚝이라는 게 이게 밑으로 지나가는 굴의 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쓴 거는 구세라 그러죠. 옛날, 그러니까 그림이나 옛날 문화재나 어딜 봐도 이 구세가 있었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양의 이제 이 굴뚝, 침리를 보면서 이 문화재 이 하는 사람들도 수리를 하다 보면, 수리하고 문화재를 하면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나 1900년대 수리한 건물들은 근거도 없이 그래서 굴뚝을 팍팍 세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굴뚝이 일단 보기에 좀 그럴싸하고 연기가 잘 빠지니까. 근데 실제 문화재 굴뚝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개자리로 밑으로 빼게 돼 있다고 다 발굴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을 뗐을 때 이게 이제 불이 확 타면 그 연기가 발생되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위로 싹 나가면 싹 뽑아서 금방 나가는데, 저기가 차갑고 그러면 이게 가다가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게 못 나가고 이렇게 바깥으로 뱉어내게 돼요. 뱉어낸다고요. 처음에 불을 확 붙이면 산소는 들어가고, 저 뒤로 나가라고 여기서 코치를 해도 얘가 뒤로 안 가고 그냥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들어가고 찬바람, 뜨거운 바람 위로 나오고 이게 나와버린다고요. 왜냐? 이거 굴뚝을 땡질 못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굴뚝이 아래로 나가게 돼 있는 게 기본 방침이니까. 그래야 오래가고 절약이 되고, 그게 이제 전통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 게 이제 보조아궁이에요. 보조아궁이가 옆에 있죠. 보조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저거는 이제 고속도로처럼 해가지고 쭉 해서 나가서 개자리로 해서 굴뚝으로 곧장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보조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그냥 굴뚝으로 곧장 나가요, 저거는. 그럼 저쪽에서 나가게 돼서 이렇게 길이 뚫리면, 여기서 이제 불을 떼면 이게 갈라다가 저기서 당겨주니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론 이거 환풍기를 쓰면 되죠. 이제 뭐 당기거나 뭐 쓰면 되는데,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보조아궁이를 썼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는 놨는데, 별로 그렇게 이제
예전처럼 양쪽에서 저걸 떼서 달근 다음에 이걸 떼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사용은 사실 빈도는 좀 약하지요. 그러니까 저 보조 아궁이는 가래 시대 때부터 있던 아궁이고 여기를 마침 발굴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발굴한 대로 이걸 만들었고요. 여기 아궁이는 공기를 보통 이제 이 바닥으로 해서 이제 공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충분히 다 공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바닥까지는 안 하고 구멍을 하게 하고 나무를 많이 심으면 사람 들락날락거려야 되니까 문이 있어야 돼서 문이 이제 복장이 자유스러운 사람은 들어갔다 나오셔도 돼요. 크게는 줄고래지만 이게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높이가 그게 줄로만 될 수는 없죠. 들어가시면 훈훈하고 좋아요. 무슨 안에도 벽돌은 일반 벽돌인가요? 내화 벽돌 일부 썼고요. 이야. 그 다음에 전돌도 좀 썼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하고 또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너무 신재료로 쓰는 건 좀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부분은 거의 그 황토 높이가 한 50cm 정도는 되죠. 황토가. 그리고 구들장도 거의 한 3중 정도는 되는데 3중을 그냥 무조건 막 포개가지고는 또 타니까 그걸 띄워서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구들장이 이제 2층, 3층 이렇게 되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서양식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전통 구들장은 다 불이 들어가면 일단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이렇게 가서 나가는 식으로 그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세원 혹시 가보셨나요? 네. 소세원에 가면 그 굴뚝이 그 축대 있는데 이렇게 있죠? 운조루에 가도 그렇게 돼 있고 기단에 다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기단을 만든다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은 주택에 기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기단을 만든다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은 주택에 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단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온도라고 관련이 직접 있어요. 기단을 안 만들면 온도를 못 해요. 왜냐하면 온도는 불이 타서 올라가서 방바닥을 뜨겁게 한 다음에 이것이 식으면 연기로 해서 내려서 보내야 되는데 불이 타서 올라갔다가 식어서 내려갔다가 하는 그 높이가 유지가 안 되면 연기라는 놈이 위로 올라가고 식으면 내려가는데 그 메커니즘을 해결을 못해요. 이 높이가 안 나오면. 그 메커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을 떼서 올리는 건 부력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불을 떼면 뜨거워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식으면 결국 중력을 받아서 무거워지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서양은 뜨거워진 연기를 부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굴뚝을 높여서 굴뚝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그 서양 말로 침니라고 해야 돼. 침니라는 뜻이 이렇게 수직으로 된 좁은 통로가 침니예요. 침니가. 근데 우리를 그걸 굴뚝이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굴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굴뚝은 굴의 둑이에요. 굴의 둑. 그러니까 굴뚝은 수평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굴뚝인데 전에 연구를 하거나 이것을 안 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오면서 그냥 연기가 나가는 데는 굴뚝이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가는 데 굴뚝은 맞긴 맞아. 근데 이렇게 쓰는 거냐,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냐로 봤을 때 옆으로 나가는 건 굴뚝이고 이게 수직으로 나가는 건 우리 말에 구세라는 말이 있어요. 구세. 그러니까 구세가 이제 수직으로 나가는 통이에요.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이 뜨거운 놈을
안 내보내고 식은 놈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 뜨거운 놈이 나가게 하게 되면 빨리 식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굴뚝은 바로 숙성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 기단이 바로 그런 굴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굴뚝. 근데 요새는 다 세우지 않느냐. 왜냐면 세우면 잘 빠져나가지. 왜냐하면 그것은 기압 차이로 해가지고 아래는 높고 위에는 기압이 낮으니까 빨아당겨서 빨리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열이라는 건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온도 차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져요. 그 온도 차가 크게 되면 빨리 식고 작으면 천천히 식죠. 그러니까 온도를 천천히 올려야 오래 가지 온도를 빨리 올려버리면 빨리 내려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는 굴뚝은 그 오래 따뜻해지게 이제 해서 추결체를 좀 열량을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한 달간 가려면 15일간 온도가 올라갔다가 15일간 내려가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쫙 올라서 쫙 갔다가 쫙 가면 좋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니까 물장은 예를 들면 이 정도 높이로 해서 차차차차차차차 올라오게 하고 저쪽은 좀 낮게 해서 금방 따뜻하게 하고 요새 불을 놓을 때 그래서 불을 떼면 윗목부터 뜨거워져 가지고 점점 뜨거워서 아랫목이 결국 다 뜨거워지고 아랫목이 다 뜨거워지면 그때서부터 식기 시작해서 윗목부터 식어서 맨 마지막에 아랫목이 식게 되겠죠. 그때까지의 이제 기간을 우리가 따뜻한 기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떼면 열기가 가장 열기를 많이 뺏기는 데는 여기서 뺏기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이제 방으로 다 가니까. 여기로 안 가고 굴뚝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빨리 식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실험 불을 뗐을 때 불을 그래도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불문. 그러니까 아궁이로 제일 많이 샌다고요. 지금도 문 열면 이 아궁이에서 뜨거운 확 나오는 것처럼 저 뒤로 나가는 것도 아궁이가 제일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아궁이의 불문을 2중, 3중으로 사실 해놓은 게 맞아요. 우리 단열할 때 방을 다 2중창, 3중창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궁이가 그 2중창, 3중창이 안 되면 그걸로 다 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굴뚝. 근데 굴뚝은 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가거든요. 개자리가 보통, 여기도 개자리가 한 2m 정도 돼요. 개자리의 깊이는 아궁이의 깊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궁이까지가 2m 정도 되거든요. 구들장에서 아궁이까지 바닥이 2m가 되니까 저기서 2m를 또 내려가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저쪽 뒤에서 떼는 거나 이쪽 앞에서 떼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토해내기도 쉬운 거지. 저 굴뚝 쪽이 아궁이가 돼서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람이 역류를 하지 않게 여기서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올라가서 툭 떨어지게 만들고 여기서는 나무다 턱 걸려서 못 오게 하고 이런 그 장치를 하는 게 개자리고 그게 일종의 그 히트 트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 지나가게 하는 거. 친구를 또 앉아보니 이제 이 위에는 앉아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딱 수고를 이렇게 하고 쫙 가서 하고 여기 이제 대장이 죽이 가지니까 이제 고개가 떨어지면 딱 때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있다 졸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가 행경처럼 이렇게 좀 걷다가 이제 다시 앉고 눕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걸어 다니는 자리, 여기는 앉아 있는 자리. 혹시 질문 있으시면 조선시대 때 궁궐은 뒤쪽에 아궁이 꿀뚝이 크잖아요. 높고. 조선시대 그러니까 굴뚝은 뭐
크기는 한데 높지는 않아요. 그것도. 우리 조선시대 굴뚝이 생긴 게 다 임남 이후에 생겼는데 특별히 자랑하려고 굴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도 물론 잘 만들어져 있는데 창경궁이나 우리 경복궁이나 가면 굴뚝에 그 부들 돌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고임돌 이런 것들을 이게 까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공력이 들어간 거죠. 바깥도 아니고 땅속에 들어가는 걸 다 석공들이 까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구들인데 이게 덮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이게 그 실제 굴뚝은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것도 뭐 지붕보다 이렇게 높게 안 만들었고 대부분 담장 높이 정도로 이제 만들었고 근데 그게 그러면 이 실제 굴뚝이 이제 이건 제가 구세라고 그랬으니까 굴뚝은 어디 있었냐면 마당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보면 뒤쪽에 이렇게 돼 있고 거기 결국 마당 밑으로 가게 돼 있죠. 마당은 앞에랑 같아 낮아 이렇게. 그 밑에 굴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굴뚝을 결국 지나가려면 쉽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지. 그렇게 갔다가 이제 끝으로 가면 기압차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위아래 기압차로. 그리고 뒤에서 위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부잣집, 비싼 집 이런 데서만 굴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구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의 집에서는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이런 구세나무라 그래가지고 구세를 많이 세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전에 보면 구세하면 사투리, 북쪽의 사투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북쪽에서만 쓰니까. 근데 그게 사투리가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것은 구세,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건 굴뚝,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짜고 하는 거죠. 여기는 구들장은 저를 뭘로 쓰셨어요? 돌로 썼죠. 무슨 돌이요? 우리나라 이제 구들장 돌로 쓰는 것은, 그러니까 구들장 돌은 그 돌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이게 평평하고 얇고 튼튼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불에 너무 약하면 안 되겠죠. 근데 불을 뭐 아궁이 바닥이 아닌 다음에는 뭐 웬만한 돌은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약한 돌이다 그러면 제일 약한 돌이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두 번째로 약한 돌이 화강암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 화강암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가공이 제일 좋아. 근데 그게 불에 타요, 화강암이. 터진다고요. 그래서 화강석 번호구이가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석을 불에 튀운 거가 화강석 번호구이라는 이제 재료인데, 근데 그러면 구들장을 화강석으로 되게 썼는데, 이거 불에 약한데 왜 썼느냐? 가공도 편하고 많으니까 쓴 거예요. 우리나라 구들장은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불 거예요. 뭐 산지가 특별히 있어서 거기서 캐서 가고 이런 거는 근세에 이르러서 제가 아까 오봉산 구들장 했듯이 이제 거기가 고성군이잖아요. 고성군이 시골이잖아요, 시골. 보통 한 군에 여기 한 개가 보통이에요. 고성군에 여기 몇 개인지 아세요? 강진에서 오시죠. 고성군에 여기 몇 개예요? 4개인가 있어요. 3개 있어요, 3개. 보성역이 있고, 등량역이 있고, 벌교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에 3개가 대단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라는 것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근데 거기가 왜 3개냐면, 벌교는 벌교대로 이제 크기가 있으니까, 벌교가 옛날에 보성읍보다 더 크고 인구가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있는 건 아는데, 등량역이라는 건 왜 생겼냐면, 거기가 구들장을 운반하는 주요 산지예요. 거기가 오봉산이 있는 데가 등량면이거든요. 그래서 구들장을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일제강점기 후반에 들어서 이제 강성하죠. 전국을 날르고 이런 거지. 그전에는 이걸 유통을 구들장을 한다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죠. 그게 그 무거운 걸 가지고
움직이면 운반비가 안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돌이 얇고 좀 넓은 게 있으면 다 주워왔어요. 그냥 주워와가지고 쟁여놨다가 계속 바깥에 나가면 주워오는 거예요. 그 모이면 이제 거기 구두를 까는 거죠. 바깥에 계속 주워다가. 그런 돌들이 어딜 가나 조금씩은 있으니까 자갈도 이렇게 납작할 수 있잖아요. 납작한 돌. 변성암, 활성암, 세지어암 세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다 구들장으로 쓸만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산암 계열로는 보통 우봉산 구들장은 그게 음회암이라 그래서 그것도 화산암 계열이에요. 화산이 이제 폭발해서 이렇게 막 흘러가서 떡시루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그래서 뭐 몸에 좋고 그래서 맥반석 돌이라 그러는데 맥반석은 사실 암석 이름이라기보다는 여러 돌 중에서 진박이가 있으면 맥반석이에요. 그냥 뭐 특별한 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금 음회암도 맥반석의 일종이고 딱 자르면 전박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도 맥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어. 콘크리트도 딱 자르면 전박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콘크리트를 장면을 보면 거기가 이제 자갈돌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이제 음해암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퇴적암 계열로는 전판암을 주로 많이 써요. 이게 층층이 퇴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옥천 판석이 요새 최근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들 재료로 생산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근세에 이르러서 운반이 편안할 때 잠시 생성됐다 이렇게 써요. 오봉산 구들장은 그러니까 근세 때 한 거고 그 전에는 다 근처에서 그냥 했고 산판하고 얇은 돌이면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방면 앉은 데하고 이거하고 구들 높이가 합한가요? 어떤가요? 고래요. 고래 높이가 달라야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고래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했어요. 이거 고래는 이거는 낮고 이거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뭐 엄청 많이 나는데 실제는 저 위에하고 아래하고가 일단 높이 차이가 1m는 날 거예요. 고래 높이 차이가 기본상. 이거가 높고 고래가 높고 이거가 낮은 아니 여기가 고래가 높고 거기 고래가 낮죠.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바닥이 일단 달라요. 바닥이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질 때는 바닥을 판판하게 해서 짓지만 이 구두를 할 때는 바닥을 땅바닥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고래 높이 평평하게 되면 이게 굴곡이 되는가 싶어서 궁금했어요. 이게 높이가 굴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요것처럼 만들어서 딱 싸면 제일 같은 높이의 고래 높이가 되겠죠. 바닥을 이렇게 딱 팠다 그러면 요랑 똑같이 팠다 그러면 근데 바닥 자체가 우리가 평평한 바닥도 방바닥은 평평하잖아요. 네. 이 밑에 그 구두를 놓는 그 바닥은 이렇게 경사가 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도 경사가 다 져 있고 그 경사에 따라서 위에는 위대로 맞추니까 저기는 구들이 좀 낮지요. 낮은데 그 다음에 저 턱이 높은 데는 그만큼 높고 지금 앉아 계신 데는 그만큼 이제 또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구들장이 이렇게 가다가 높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놔야 되겠지. 근데 사실은 실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가 엄청나게 새버려요. 여기가. 왜냐면 벽같이 돼 있으면 식은담이라는 걸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 식은담이 이게 쉽지 않아. 그렇죠? 이제 구두를 좀 놓으셔서 이제 아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식은담이 어려우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경사로 재있고 이렇게 실제 발굴하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 있고 바닥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들 높이로 이걸 조절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식은담이 없으니까 식은담 역할을 하게 구들장을 이제 포개해야 돼요. 그건 조금씩 달라.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모서리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제일 깊은 데니까 또 다르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막 들어가면 구멍이 막 있었지요. 들어가서 봤을 때 이렇게. 왜냐하면 그 불이란 놈을 적당히 이렇게 해놓으면 쫙 그 나가서 이렇게 골대로 갈 것 같지만 불이 골대로 안 가요. 잘 골대로 만들어놔도 자기가 편한 골로 몰려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편한 골로 몰려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조작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매화 구들 조작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거일 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는 2m 높이의 구들 두굴 고래 두고 싼다 그러면 2m 높이로 싸면 그게 이게 자립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쫙 이렇게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중간중간 이제 걸쳐서 이걸 붙잡아줘야 된다고. 그럼 2층으로 샀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2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2층은 쫙 하면 2층인데 쫙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높이가 같았으면 되는데 그걸 같게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저기는 저기, 여기는 저기 이렇게 높이가 요것도 이렇게 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어떤 게 선생님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워지는 건 저 위서부터 뜨거워지고, 왜냐면 저 위는 절대 높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여기는 절대 높이가 2m나 되니까 여기는 이제 올라와서 달궈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일부는 뜨거워지지만. 그러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전체를 갖게 하는 수법이 그런 이렇게 바닥을 배 바닥처럼 만들어서 열이 잘 안 가는 부분은 얇게 해서 빨리 뜨겁게 만들어 버리고, 열이 많이 모이는 여기는 두껍게 해서 천천히 뜨겁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이제 또 문제가 여기가 안 뜨거워져. 처음에 너무나. 그럼 또 안 돼. 그러니까 일부의 그 열기는 또 이게 들어오게 또 해주는 조작이 필요해. 이제 저기 돌다가 이쪽으로 다시 나가서. 그러면서 점점 뜨거워지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한 가지로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제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버텨야 돼요. 두 번째는 뜨뜻해야 되는데 오래 가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지면 빡 식어버리고 타버려요. 알고 타버리겠죠. 이 열기가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그 조작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그 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고 부분 조금씩 다 달라져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가는 데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옆으로도 이렇게 나가요. 이게 아궁이에서. 그렇게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두를 배울수록 어려워진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 해결하면 다음 문제, 또 해결하면 다음 문제, 이렇게 막 등장을 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기가 새지 말아야 돼요. 연기. 그 지난번에 여기를 해체 복원하게 된 것도 결정적인 연기 때문에 자꾸 연기가 새는 거야. 아까 이 모서리 부분, 여기 모서리, 저기 모서리 이런 데서. 그래서 결국 식은담도 없고 안 되니까 이제 나무로 막고, 그 철판, 동판 같은 걸로 이렇게 막고, 그래도 고기가 이제 새고 연기가 자꾸 새면 그게 자꾸 커져. 물이 새면 물 새는 게 자꾸 커지는 것처럼. 그럼 고기가 자꾸 커지면 결국 불이 나버려요. 이제 많이 새면. 막혀있으면 불은 안 나는데, 이제 이게 뜨거워도 웬만해서는 불은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새 나오지 않으면 그냥 뜨거울 뿐이지. 그래서 수처럼 까맣게 되는지는 않는데 불은 잘 안 나죠. 근데 워낙 뜨거우면 이제 불이 확 들어가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뚜막 아궁이 시절에 부뚜막 아궁이를 밥을 하거나 이러는 정도로만 떼면 안 타는데, 방을 뜨겁게 한다고 불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래목을 냅다 떼버리면 시커멓게 타는 거죠. 근데 이불을 딱 덮어놓으면 연기만 나고 타진 않는데 이불을 싹 들치는 순간에 불이 확 붙여요. 그러니까 그게 열기하고 탈 재료가 있다가 산소가 없어서 그냥 수처럼 돼 있다가 산소가 들어가는 순간에 확 타는 거예요.
교수님 이 지금 수평적인 고래 구조는 줄골인가요? 어떤 형태로 여기는 줄고래 형태라고 이제 볼 수는 있고 저쪽으로 가면 줄이 되는데 여기서는 줄로 했다간 줄로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부채살처럼 다 나가죠. 여기서 부채살처럼 일단 나갔다가 이제 줄로 나가는 거죠. 근데 부채살처럼 나갔다가 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선제할 때도 이게 착착착착 해서 부채살로 딱 나가면 좋은데 그랬다가는 뭐 고래가 뭐 종이장처럼 이게 할 수도 없잖아요. 처음에 이게 이제 9고래인데 9고래를 모아가지고 작게 점점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서 고래가 안 생긴다고요. 구들장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갔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9개가 아니라 가운데 하나, 둘, 셋, 4개 정도를 모았다가 그게 다시 갈라지겠지. 이제 또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넓어지게 이렇게 되겠죠. 그 구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쫙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간다는 거예요. 이놈이 쏠려 항상. 왜냐하면 저 뒤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쏠리는 걸 감안해서 쏠리는 쪽을 좀 덜 가게 이제 좀 좁히거나 이제 하고 안 쏠리는 쪽을 넓히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구들도사는 다 스님들이라고 하잖아요. 당공선사 이런 사람은 스님이잖아요. 그거가 이제 고도의 그 연루체 역학인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하고 실제 만들어졌을 때하고는 평면적인 거, 인면적인 거, 굴뚝과 또 아궁이와의 바람길 이거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가 지니까 그거를 딱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나눠놨는데 젠장 이쪽은 항상 뜨겁고 이쪽은 안 뜨거워? 그럼 뜯어가지고 안 뜨거운 쪽을 물리적으로 똑같은 분배를 했던 거를 이쪽을 분배를 좀 크게 해줘야지. 그거 비유를 해서 해주고 나서 이제 해보면 비슷해졌네 그럼 하고 아직도 안 돼? 그럼 더 하고 아직도 안 돼? 그럼 더 하고 했는데 이게 또 이쪽이 너무 뜨겁고 안 가? 그러면 이제 다시 하고 수리를 많이 한 사람이 잘 놓는 사람이에요. 많이 놔본 사람이 잘 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면서 수리해 본 사람. 왜냐면 앉아보면 몰라. 그게 그만 쏠리는. 처음에는 온도계를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달라져요. 또 뜨거워지면서. 그러니까 점점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랜 경험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이 축적된 것이 이제 문화재들이니까 그걸 발굴해 보면 이게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니까 문화재마다 해체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구들 수십 개, 수백 개 놔봤다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가 놔본 거지 자기가 거기서 자서 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그 사람 말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도 그 아궁이가 2개 있고 굴뚝이 하나 있고 이런 고래도 있어요. 범고래님 뭐 해가지고. 그럼 보통은 이제 방이 여기 있고 방이 여기 있어. 그리고 방이 커. 그러니까 아궁이 이쪽 내고 아궁이 이쪽 내가지고 굴뚝은 하나로 이렇게 뺀다고요. 그러면 이 아궁이 하나에서 고래가 쫙 나가서 모여서 굴뚝 하나로 모여가면 그렇게 갈 것 같이 만들어 놔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불을 때면 저 굴뚝으로 안 나오고 이 아궁이로 다 나와. 왜냐하면 연기가 얼마나 똑똑해요. 가까운 구멍인데 왜 먼데 마치고. 원래 30분 전에 마치기로 제가 오버했어요.